자,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자신의 리스크 때문에 거의 무너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버티고 있는 것은, 그것은 좌파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한국당의 대권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문 정부는 지금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을 사적으로 유지시키던 친위대 역할은 손혜원이 해왔다면, 문 정권을 언론에 한마디로 괴벨스처럼 이렇게 선전 홍보하면서 반대 진영을 죽여오던 역할은 손석희가 했다. 그래서 손석희는 문 정권의 괴벨스고, 손혜원은 문 정권의 괴시타포다. 즉, 문을 건드는 사람, 가족을 건드는 사람, 문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손혜원이 나타나서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양손, 두 손이 한마디로 문 정권을 바치는 중추였다. 근데 이 지금 두 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석희가 지금 어젯밤에 발칵 뒤집어졌지요. 자, 그건 나중에 3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문 정권이 그야말로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스캔들과 부패와 이슈를 덮는 행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이 정도의 엉망진창인 집권 능력을 보인다면 이런 정권은 벌써 무너졌어야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저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행사를 해서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정부가 개입하겠다 하다가, 어제는 또 말을 바꿔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위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의 간섭도 규제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좀 변태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을 밀고 가다가 이렇게 바꾸더라도 적어도 그 바꿀 만한 이유가 발생해야 되고 맹분이 발생해야 말을 바꾸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라 하루 만에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랬다. 이게 변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지금 수십조 예산을 갖다가 총선을 앞두고 SOC 사업에 쓴다는데, 그런데 예비타당성이라고,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를 전부 생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줘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지금 공시지가를 17%, 강남 용산에는 35%를 올린다. 이런 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몰라요. 자, 입만 열었다 하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요. 경제성을 묻지 않고 전국의 선신성 SOC 사업. 한때 문 정권은 SOC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토건 사업은 이건 제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아주 예산을 줄이면서 무시를 하다가,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공사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건전한 좌파 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을 경계한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문 정권이 인터넷 은행을 갖다가 통해서 은산분리를,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이렇게 허물고, 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차등 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카드를 갖다가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 인터넷 은행 특례법 도입에 대한 이 좌파 진영의 반발에 당황한지 몰라도 일단은 살짝 뒤로 미루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폐지, 의료 민영화 및 건강보험 단일체계 폐지,
차등 의결권 주식 도입 등 이 세 가지는 10년간 한국 초거대 재벌의 염원이었음을 알만한 사람은 안다. 또한 노골적인 친재벌 정권들에서도 이를 입법화하지 못했던 사안들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 재벌의 염원을 수건을 들어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 정권은 여전히 친재벌 국가주의 좌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반재벌이냐 친재벌이냐. 자, 한 집만 미워하지 실질적으로 좌파는 문 정권이 지금 친재벌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문 정권이 한마디로 기업 갱년에까지 간섭하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좌파 진영은 친재벌 좌파에서 친재벌 우파로 정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의 양심적인 사람은 문 정권은 그야말로 양극화의 피폐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재벌들의 요구만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좌파 언론계에 그래도 좀 양심적인 김종철 씨, 옛날에 한겨레에 있었고 지금은 녹색평론 발언인인데, 자, 민주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하고 어제 자기가 있던 한겨레 신문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성장이 끝난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도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랍시고 정부는 감옥에 있어야 할 재벌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환대를 베푸고 시대착오적인 대규모 토건 사업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문 정권이 이런 쓰라린 충고를 나한테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 정권이 들었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문 정권이 지금 가고 있는 방식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사실상 경제 성장이 끝난 시대에서 이 문 정권이 지금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는 감옥에 있어야 될 재벌을 청와대에 초청해 환대를 하고 시대의 착오적인 대규모 토건에 빠져들고 멀쩡한 광화문 광장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이 서울시의 박원순도 마찬가지다. 과잉 개발로 국토가 고통을 겪는데 뒷감당을 누가 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 정권이 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벌써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좌파 진영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문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반기업적이다라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문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는 훨씬 더 위선적이다라는 것은 맞고요. 또 노무현 정권이 반기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건 보수 진영의 착각이고 조선일보의 착각이에요.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친삼성적이었고 삼성이 노무현 정권을 설계해 갔습니다. 그걸 아니라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책도 몇 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 삼성과 노무현 정권의 관계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말로만 반기업적이고 일부 기업에만 반기업적이었지 일부 기업에는 특히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일부 기업에는 친기업적이고 일부 기업에는 엄청난 반기업적이고 또 청와대로 불러서 밥 먹이고 빼주고 하는 거는 또 친기업적이고 나름 또 괴롭히거나 제도는 또 반기업적인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이 저거가 친기업인지 반기업인지 모르는 머릿속에 아노미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봐주고 한쪽에서는 집어넣고 말로는 재벌들 손봐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정신 상태가 초기 혼돈 상태였다면 문 정권은 말기
정신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진단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안보에서 이렇게 빨리 국가 방위를 해체하고 동맹을 해체하고 또 친북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안상수 한국당 당대표 나간 분이 제 방송에 출연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나갑니다. 방송이요. 녹화로.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빨리 기적적으로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나라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망가뜨리는 것은 이제는 회복 불능이에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요, 경제가 망한다라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덜 망하려고 노력을 해야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있다. 경제 수치가 좋다. 경제가 3만 불을 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저거가 사기를 치다가 사기꾼이 이제는 지가 사기친 말에 지 스스로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경제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지금 스캔들로 무너집니다. 한편 온갖 부패와 비리 그리고 이 부정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적폐청산이라고 그렇게 2년 동안 생쇼를 해놓고 저들한테 벌어지는 꼬라지는 지금 더합니다. 지금 지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손석희가 지금 자기에게 던져진 위선, 저 거대한 위선과 거짓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손혜원이 지금 문재인 가족과 얽혀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경제, 국방, 그리고 부패,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라를 빨리 망할 수 있게 하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경제는 망가져도 또 회복하면 됩니다. 그 대신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요. 왜? 고생 좀 해야 돼요. 부동산 가진 분들 부동산 까져서 고생 좀 해야 되고, 예? 다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함부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대가를 치르고 배우기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못 깨달습니다. 그냥 휩쓸려서 한 표 찍고 잘할 거다 생각했다. 전에 했던 놈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자기 자식의 직장이,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야, 그래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국가 안보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유지의 비극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공유지라는 거는,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같이 목초를 써서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소들을, 양을 다 거기에 같이 먹이기로 합니다. 불을 떴고. 그러니까 아무도 양이나 소가 똥을 싼 것도 치우지가 않고 밟고 간 풀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풀이 황폐화돼도 다시 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공공재니까 한마디로 다 무관심하다. 그래서 공유지는 이렇게 황폐화되는 비극이 예정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희한하게 국가 안보와 동맹을 공유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희한하게 그 댓글을 보면 전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적화되면 어떡하냐. 나라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 하면서 또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희한하게 여전히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해외로 나가고 명절 때는 수백만 명이 놀러 가고, 그리고 아무런 이 국방에 대한 우려, 안보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눈앞에서 북한군 탱크가 광화문 광장으로 와서 청와대 정문을 무너뜨릴 때 그때야 이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월남이 망할 때 보면요. 17도선을 그게 이제 DMZ였죠. 무너뜨리고 다낭이 함락이 되고 호얀이 함락이 되고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이 되어서 사이공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불과 그게 한 20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월남의 수도 사이공에는 향락이 넘치고 다들 별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사이공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겁들을 먹었지요. 물론 부자들은 아주 겁을 먹고 동작이 빠른 부자들은 일찍 도망가기 시작했죠. 자,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저 지경을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저 지경을 해도 그냥 같이 놀고 앉았어요. 쎄쎄쎄 하니까 이렇게 같이 놀고 앉았어요. 아침바람 찬바람에 하고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문재인 리스크,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위험 요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야당, 나머지 야당은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한국당의 지금 대권 주자들의 리스크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문재인이 개판인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한국당에 대권 해먹겠다라는 사람, 당권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개판이다는 겁니다. 누가 개판 5분 전인지 개판 4분 전인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게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제대로 된 야당만 있었으면 벌써 문재인이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적, 역사적 책임을 지금 묻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요, 문 끌어내자 어떠차 여러분들 홧김에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문 임기 채우고 잘하면 문에 변형된 트랜스포머들이 다시 5년을 집권하고 20년을 채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갈 겁니다. 정말로 나쁜 놈은요, 문만큼 나쁜 놈은 한국당의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놈들입니다. 이 놈들을 갖다가 이대로 두어서는요, 한국당은 안 됩니다. 자, 제가 보수 유튜버다. 제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황교안이 팬에, 홍준표 팬에, 오세훈이 팬에, 김문수 팬 다 있을 건데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득될 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문이 죽으려 하다가도 또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첫사랑의 열정만큼 무슨 한국당과 사랑에 빠졌니 어쩌니. 황교안 이야기입니다. 내 특정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시기에 당 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대권에 가겠다고 나온 사람이면 정말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 처절한 자기 토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처칠이 아무도 안 할라는 총리로 추대돼서 거의 유럽 대륙에서 다 져서 지금 영국군 수십만 명이 덩크르크 그 프랑스 북부 해안까지 몰려서 전멸되기 직전일 때 국회에서 이야기한 하늘에서도 싸우고 땅에서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우겠다. 우리가 국민한테 요구할 거는 피와 땀과 수고뿐이다면서 내가 앞장설 거니까 같이 싸우자. 지금 이런 것 정도의 처절함과 또 이런 이 강력한 투쟁의식을 보여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발이 아니니 기니부터 시작하면서 한국당의 대권 주자들이 빈정대고 아주 시니컬하게 유시민이 하고 짝을 이루어서 홍준표 무슨 홍카콜라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로 잡아지겠어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요. 저는 그냥 제야의 일종의 살인미
머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가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북미가 문재인의 중재하에 트럼프, 김정은이가 딜 치지 못하도록 이것부터 막아야 되겠다. 만약에 미국이 딜 치면 한국은 핵 개발에 나서겠다. 그리고 미국 국민한테 호소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을 끌고 워싱턴을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텐트라도 치고요. 백악관 앞에. 주한미군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러고 김정은이와 비핵화 안 되는 핵 동결로 사실상 핵을 인정해주고 너네들만 살고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라는 거냐고. 일본에 찾아가서 아베를 만나서 너네하고 우리하고 처지가 똑같게 되었으니 같이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핵도 공동 개발하자고 하고 차이잉원 대만 대통령도 불렀어. 총통도 불렀어. 같이 대응하자 하고 이러면서요. 안 밖으로 흔들어 제껴야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목포 시내에 손혜원이 거리에 가서 손혜원 랜드에 가서 한가로이 왔다 갔다 하다가 조롱이나 받고 뭐 하자는 겁니까? 김태우는요. 한국당이 들어오라 해야 돼요. 당사에서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먹고 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로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황교안 지지자다, 홍준표 지지자다, 김문수 지지자다, 오세훈 지지자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정말로요. 이 보수의 당권 대권 가겠다는 사람이 저 지경에 있어 되겠는가? 그리고 한국당의 일반적인 수준이 저랬어야 되겠느냐?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당권 대권 하면서 악수하고 다닐 땐가? 정말로 나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나 한번 시켜주라. 여기서 죽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정권을 상대로 끝을 한번 볼 거니까 나 한번 시켜주라. 미북 회담 저지시키겠다 해야 돼요. 만약에 미북 간에 딜이 되면 나 당대표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한국당이 총선 대선의 공약으로 내걸겠다. 이런 정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이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그야말로 좌파 진영 안에서도 좌파적 시각으로 봤을 때 전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노무현보다 좀 더 심한 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허접한 문재인 정권을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끌려가는 이 한국당이 그 망해가는 집구석에 집문서를 내가 잡아서 뭘 좀 재미 보겠다고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꼬라지가 하도 한심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지경에서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첫사랑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그 뭐 때문에를 제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무슨 연예인들 무슨 연말 시상식 하는데요. 자, 나라를 생각하는 보수파 대중들부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 놓은다니까 누가 인지도가 있지. 그 사람 괜찮지, 점잖지, 능력이 있어서 잘할 지랄하고 좌파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